안녕하세요. 코리아 텐베오입니다. 오늘은 2월 25일 지금은 밤 10시고요 오늘 약속이 있어서 좀 이렇게 늦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스닥과 코스피가 간만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코스피는 거의 104포인트 오른 거의 3100포인트 근접했고, 코스닥은 29포인트 오른 936포인트로 좀 마감했습니다. 마감을 했고, 근데 실질적인 그런 어떤 체감 상승률은 크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런 어떤 시가총액에 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식들이 오르다 보니 좀 내가 가진 주식들은 좀 생각 대비 상승률이 크지 않았다, 좀 그렇게 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너무 좀 나쁘게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이거는 뭐 어떤 지수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우리나라의 어떤 코스피 투자에 대한 투심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좋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삼성전자나 이제 하이닉스가 조정을 받을 때, 그런 대형주들이 조정을 받을 때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이렇게 오르는 거거든요.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오르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제가 이때 수익률보다는 이때 언제죠? 12월부터 12월 달의 수익률보다는 1월, 2월의 수익률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이때 코스피 상승률이 거의 한 3,400포인트였고 1, 2월은 코스피 상승률이 100포인트가 채 안 될 겁니다. 그때보다는 제 계좌 수익률은 이때가 더 좋았거든요. 해서 결론적으로 이때 대형주가 오르면서 코스피를 끌어주고, 대형주가 어느 정도 부합을 하면서 그때 오히려 이제 중소형주가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내가 가진 주식들로 그렇게 따라가는 좀 그런 움직임을 계속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제가 가진 주식들은 좋거나 보합이었고, 어우 반도체가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1.5%, 1.7% 그래도 하락분에 비해서 많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1월보다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조정 구간 다져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대로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거에 대해서 일희일비하고 그냥 불안해하지 않으려고 좀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오늘은 특별히 사고판 주식은 없었습니다. 특별히 사고판 주식은 없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어제의 지수 상승률보다는 좀 많이 낮아지긴 했죠. 낮아지긴 했지만 오늘은 그래도 코스피가 상승하고, 오늘 딱 3,100포인트 이상으로 안착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좀 거기 못 미친 거에 대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만족합니다. 오늘 외국인이 대량으로 매수했고, 그런 부분 일단 투심이 좋아졌다, 좀 그런 부분으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포트 좀 몇 가지만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푸드나무라고, 제가 예전부터 되게 눈여겨보던 종목이 있는데 간만에 레포트가 올라왔더라고요. 푸드나무라고, 랭킹닷컴이라고 예전에 차승원이 광고하던 닭가슴살 위주로 팔던 그런 어떤 온라인 브랜드 아실 거고, 이 기업이 되게 탄탄한 기업입니다. 탄탄한 기업이고 매출이 꾸준히 신장하고 있고, 그리고 고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제 그걸 보시면 알 겁니다. 이 기업을 제가 한 작년 9월부터 계속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계속 주가가 지지부진하더라고요. 해서 레포트가 계속 올라오다가 거의 12월에 끊겼는데 간만에 올라오더라고요. 올라와서 갑자기 중국 사업 개시, 예전부터 중국 사업 개시는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갑자기 이제 이게 나오더라고요. 올 초부터 작년 레포트는 올 초부터 이제 어떤 매출이 생길 거다라고 하면서 올라왔는데
그동안 소식이 없다가 좀 나왔죠. 중국 추진 사업 속도가 붙을 것. 윙리푸드라고 이것도 상장 업체입니다. 중국 업체인데 상장했고 그 중국의 그 닭고기를 그 제조 관리하는 업체인데 뭐 여기하고 이제 연계해서 중국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한 부분이고요. 이게 실제로 된다면 이 주가는 상당히 탄력을 받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탄력을 받을 걸로 생각하고 뭐 이 푸드나무 자체로도 그 기업의 어떤 가치는 좋지만 이 온라인 사업 자체가 워낙 경쟁력이 좀 많은 그러니까 진입이 가벼운 기업이잖아요. 진입이 가벼운 기업이고 그 제가 예전에 투자한 지오소프트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지오소프트는 그 신선식품을 다루는 업체고 거기는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의 온라인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신선식품은 그 진입장벽이 상당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쿠팡이나 이런 대기업도 진입하기 힘든 부분이고 근데 이 랭킹닷컴 같은 경우에는 가공 포장육을 냉동식품을 이제 취급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어렵진 않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쟁 산업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동안 주가가 오르지 않았는데 이런 중국 사업이 가속화된다면 주가는 충분히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원수가 계속 늘어나죠. 근데 이 회원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 회원수가 과연 유의미한 매출을 보여주고 있는가 좀 그거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푸드나무를 보자면 주가는 계속 박스권에 머물러 있죠. 크게 올랐다가 내려와서 박스권에 머물러 있고 기업 가치는 나쁘진 않습니다. 계속 신장하고 있고 45% 신장하고 있고 그리고 분기 마지막 매출이 31억입니다. 31억에 시가총액이 1600억이면 120억 멀티플 한 14, 15 나쁘지 않습니다. 온라인 기업 업체 치곤 나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펜션 업체고 뭐 재무 정보도 좋습니다. 부채는 거의 없고 좋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푸드나무는 그 기업의 어떤 경쟁이 워낙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이 워낙 치고 들어오기 쉬운 산업이기 때문에 좀 그걸 봐야 되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투자하라 마라가 아닙니다. 투자하라 마라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공부하고서 이 기업이 진짜 성장성 있으면 투자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이제 캐퍼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저는 보면서 중국 사업을 보면서 이제 성장성이 있다면 투자하고 지금 당장은 저는 투자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네, 워낙 괜찮은 기업이고 오랜만에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뭐 제가 주로 가지고 있는 효성 첨단 소재 오늘도 리포트가 하나 크게 나왔습니다. 상당히 긴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이거를 가로로 보여드려야 되나? 목표 주가를 43만원으로 크게 잡았네요. 43만원 상향으로 한다고 이게 나왔는데 그 효성 첨단 소재는 그 타이어 소재라고 타이어 코드라고 그 타이어에 들어가는 타이어를 단단하고 질기게 해주는 그런 소재가 있습니다. 그 소재에 세계 점유율이 한 50% 이상 되는 세계 1위 기업이고 거기에서 거의 전체 영업이익의 한 70%가 나오는 기업입니다. 근데 그 기업 그런 타이어 코드의 어떤 소재가 이제 올해 경기가 풀리면서 급반등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라미드와 탄소 섬유 이게 두 개가 신소재거든요. 아라미드라고 하면은 보통 그 소방관들이 쓰는 그 장갑이라든지 옷 그리고 타이어도 약간 들어갑니다. 타이어를 단단해주기 위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그 5G 케이블에 주로 들어갑니다. 5G 케이블에 좀
어떤 탄성을 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이것도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겁니다. 이제 요것과 그리고 탄소 섬유, 수소 탱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탄소 섬유, 이 두 개가 이제 거의 성장 산업으로 하고, 타이어 코드는 그 캐시카우로 하면서 이제 크게 올라가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 기업에 조금 제가 크게 투자하고 앞으로 성장성이 있다고 하지만 조금 걱정되는 거는 이제 탄소 섬유의 성장성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20년에 탄소 섬유의 영업이익은 10억이었습니다. 전체 영업이익의 한 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뭐 그런 10억이면 10분의 1이 뭐야, 한 5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고, 이 탄소 섬유가 주로 이제 항공기에 그동안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항공기가 코로나 때문에 부진하면서 좀 적게 들어갔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탄소 섬유는 이 풍력, 이 날개 터빈 있죠, 이게 여기에도 이제 블레이드라고 하죠, 블레이드. 여기에도 워낙 그 철보다는 가볍고 그리고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여기에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이제 점점 활용도는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높아진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보고서가 얘기하고자 있는 바는 그 탄소 섬유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도 진입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 일본의 도레이사가 세계 1위 기업인데, 세계 1위 기업이지만 40년을 개발해서 이제야 한 10년 전부터 상용을 했거든요. 그거를 효성이 10년 전부터 이제 자체 개발해서 2013년도에 마지막으로 이제 상용화 시켜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일본의 기술력을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예전에 태광산업이라고 개발했다가 수요성 때문에 그 어떤 이익률 때문에 그만두긴 했는데, 이제 더 이상 그 경쟁은 아무도 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하지 못하는 거고, 이게 그 방위산업이나 워낙 중요한 소재이기 때문에 전 세계 개발한 나라도 이제 일본, 우리나라, 독일, 미국, 중국 5개 업체밖에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고, 그만큼 중요한 업체이기 때문에 이 탄소 섬유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아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이 효성에서도 탄소 섬유 공사를 보수적으로 하는 이유가, 이 탄소 섬유도 그 반도체 그 파운드리라고 하죠. 어떤 그 명확하게 어떤 기업과의 정확히 MOU가 맺어져야지만, 이거를 명확한 수요처가 정해져야지만 그때의 증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작정 증설을 했다가 손실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효성 아람코 탄소 섬유 MOU 체결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좀 그러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미래의 어떤 무궁무진한 산업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투자 바이어는 좋게 보고 있는 이유인 거고요. 그래서 그 목표 주가는 3만원 상향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올해 영업이익은 2천억원, 작년 대비 495% 증가 예상인 거고, 그 이유는 아라미드가 증설분이 가동되고 타이어 코드가 이제 정상적으로 판매가 되며, 그리고 국내 스틸 코드 설비 베트남 이전으로 원가 절감이 발생하고, 국내 탄소 섬유가 이제 실질적으로 매출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고, 그 요즘에는 그 세계의 어떤 동일 피어 그룹과 이제 그 멀티플을 비교하는 게 좀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중국의 웨이하이, 광웨이 뭐 이런 그룹의 어떤 탄소 섬유를 취급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시가총액 지금 7억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영업이익이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1,600억 밖에 안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효성 첨단소재의 시가총액은 1조 3천억, 거의 한 4배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4배, 5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가 차이가 나서 효성 첨단소재가 그만큼 저렴하다, 좀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놨고 이렇게 항상 자기가 가진 그 기업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보니까 그 제가 가진 기업 중에 그 호전 실업이라고 시간은 좀 마이너스가 2% 돼 있더라고요. 해서 보니 20년 연결 영업이익 23억이라고 나왔고, 그러니까 매출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47억인데 17억이면 마이너스 거의 4분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30억이라는 얘기 나오는데요. 이거는 그 예상 컨센서스에 많이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고, 좀 왜 이렇게 마이너스가 많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워낙 주가도 바닥이고, 그리고 제가 가진 비중이 얼마 안 돼서 뭐 가지고 가겠습니다. 가지고 갑니다만 주가는 뭐 크게 상승할 여력은 좀 없는 것 같네요. 일단은 1분기 영업이익을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1분기 영업이익을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장이 많이 올라서 좋고요. 좋고 뭐 내일 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결론적으로 그 3200선에 안착을 좀 해주면 상당히 좋은 그림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적어도 한 이 61선 960선에 좀 안착을 해주길 좀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걸로 마치고요. 예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